이제 튜닝 브레이크, 스톨치 브레이크 6P를 장착을 할 거예요. 장착. 네. 사모님 그러면 이 네. 스타리아 순정은 몇 네. P짜리? 이건 2P요. 그나마 우리나라 차들 중에 신형은 이제 대용량 원피로 좀 바뀐 차들이 좀 있지만 올뉴스 렌터, 더 뉴스 렌터, 올뉴 카니발, 더 뉴 카니발, 펠리세이드, 뭐 이제 스타리아까지 그 정도들이 이제 2P로 좀 나오고 지금은 또 그것들도 조차 다 대용량 원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기술력은 좀 향상이 됐다고 치지만 그래도 GV80도 싸제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M 퍼포먼스 캘리퍼가 좀 잘 나왔더라고요. 걔네 캘리퍼는 열방출이 잘 되게끔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이제 많이 테스트를 많이 못 하였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정들도 이제 많이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저번 카니발 때는 네. 앞이랑 뒤랑의 배합을 맞춰주신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맞아요. 예. 이거 6P짜리 달아도 뒤에랑 그러면 호환이 괜찮은가요? 원칙대로 하면은 앞에 6피음이라 이건 이제 휠이 18인치예요. 지금 보시면 스타리아는 18인치인데 18인치다 보니까 이걸 장착할 수 있는 디스크 사이즈가 있어요. 지금 스톨치 제품 같은 경우는 6P 350이 이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뒤에도 EPB 퍼피나 이런 게 안 되는 건 아니고 EPB 2P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차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차주님이랑 얘기를 해서 앞에 것만 먼저 넣고 나중에 다음 달이내서 뒤에 거 다시 넣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차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저도 이제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합에 맞춰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거는 그때그때 차주님들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앞에 게 100만 원이고 뒤에 게 뭐 리어 확장 이런 디스크가 6, 70만 원이라 치면 거기다 돈을 조금 더 모으셔서 리어 2P나 리어 4P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성능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어요. 리어 확장은 저도 많이 추천 안 해요. 뭐 스톨치 사장님이 들으면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리어 확장 추천 안 해요. 이게 디스크 두께나 이런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요 벤틸레이트 요 부분에서 이제 바람이 많이 통해가지고 디스크를 운행하면서 계속 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뒤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차종, 고가 차종은 똑같이 벤틀로 나오지만 솔리드 타입이라서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열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조금 저 한 1년 정도 타면 소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잘 안 하니까. 요거는 다음 달쯤에 다시 리어 2P가 됐든 4P가 됐든 장착을 다시 할 겁니다. 주머니 사정에 맞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브레이크 호스거든요. 전편에 보시면 얼스 호스로 바꾼 호스가 이 순정 호스예요. 얘는 안 바꿀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지금 300 한 20mm, 30mm 되거든요. 350mm 넣으면 한 요만큼밖에 해서 별로 안 당겨져요. 근데 6P380이나 퍼피380이나 405mm를 넣으면 이 호스가 이렇게 짧아지겠죠? 그래서 호스를 쓰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순정 호스를 약간 지향을 해요. 순정 호스를 써도 스톨치 캘리퍼의 제동력은 좋아요. 근데 이 담력이 딸리기 때문에 호스를 바꾸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차체 결함만 아니면 이 캘리퍼에다가 얼스 호스 브레이크 호스나 뭐 굿니치라는 걸 넣으면서 성능을 좀 더 극대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꼭 그거를 해갖고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돈인데. 간혹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앞에 거 이거 띄면 뒤로 옮겨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니까 그만 좀 물어보세요. 제발 좀 물어보세요. 절대 구조가 달라서 안 돼요. 이거 뒤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너클부터 다시 다 만드셔야 돼요. 짜잔. 순정이고 싸제예요. 순정도 많이 커진 거예요. 차들이 이제 휠도 커지고 캘리퍼도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정 디스크도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GV80 이런 것들은 요 정도 크게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이게 350mm거든요. 정확하게는 안 잴게요. 그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개선이 됐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들 거의 뭐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는 차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요거보다 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구조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벤틸, 여기 벤틸 있고, 요 베라우 중에 들어가는 에어 구멍, 이런 구멍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회전을 하면서 얘네들은 여기서만 나가니까 열방출이 좀 늦어지는 거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다 빠져주거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사이로만 빠지는 게 아니고 요 위로에서 돌아요. 돌면서 계속 이렇게 배출을 해서 나가요. 얘네는 조금 이제 힘들죠. 요 앞에 이제 많이 이렇게 있어도 순정 디스크가 GV80 옵션에 들어가는 그런 디스크로 다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이제 열이 먹어가지고 디스크를 바꿔야 되는 건 계속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요 브레이크 호스를 타고 들어와서 브레이크 홀이 들어와서 밑으로 파이프를 타고 지나가서 여기까지 다 채워져요. 그러면 안쪽 바깥쪽 오일 두 군데를 빼야겠죠. 순정은 하나거든요. 순정은 하나예요. 얘는 여기서 밟으면 이게 당겨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같이 잡아주는 건데, 얘네는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얘네는 이렇게 당겨주면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피스톤이 미는 거죠. 밀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동을 하는 거예요. 순정은. 얘네들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거죠. 여기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순정도 그렇고 사제는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지만 순정들은 안에 이렇게 다 라인이 반대편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차들이 많아요. 만도 퍼피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모노블록 타입들은 안에 다 그런 걸 다 계산을 해갖고 나와요. 얘는 이제 어차피 피손이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양쪽으로 있는 캘리퍼들은 안에 다 라인이 채워져 있어요. 왜 스랍차 종류들은 네. 휠이 대부분 아니 그렇진 않아요. 하이브리드 휠은 이렇게 다 막혀 있거든요.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열방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런 이제 터빈 휠이라고 하는 부르는 휠들이 열방출이 조금 이제 늦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조금 아쉬워요, 그게. 사제 뭐 인치업 휠이나 이런 걸로 바꿨으면 좋은데, 그것도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뿐더러, 그리고 뭐 다른 차들은, 다른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들은 상관이 없는데, 얘네 또 6홀이기 때문에 휠을 선택할 수 있는 또 폭이 좀 좁고, 작고, 그리고 이 옵셋이 휀다가 작기 때문에 웬만한 휠 갖다 끼면 다 돌출돼요. 검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랜드 스타렉스, 그랜드 카니발 때 휠 튜닝을 많이 못 했었어요. 일단 저쪽도 했지만 똑같이 이제 디스크는 그 순정보다 더 커지면서 순정보다 가벼워요. 대부분 보면 사제 디스크는 무조건 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뭐 비례를 좀 해야죠. 디스크가 엄청 커졌는데 순정이 300mm고 사제가 350mm인데 그것도 계산을 해가면서 이제 격려가 되는 거를 똑같은 조건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사제 디스크가 무조건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볍긴 가벼운데 크기가 커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가볍진 않습니다. 다 이제 비례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6P 이하는 절대 추천을 하지 않아요. 차가 무거운데 여기다가 퍼피 캘리퍼를 넣으면, 퍼피 캘리퍼를 그랜저 HG나 IG에 넣었을 때는 잘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보다 하중도 더 적고 그 뭐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차도 무거운 데다가 여기다 퍼피를 넣으면 초반 담력은 좋을 수 있는데 10,000km, 20,000km 탈 때마다 얘네들이 과부하가 먹으면서 나중에는 브레이크 튜닝을 새로 하시거나 브레이크를 욕하시면서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저는 안 팔아요, 사실은. 이 차도 만약에 처음에 퍼피를 상담을 주셨었는데 퍼피 계속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오늘 이 작업을 안 했을 거예요. 어차피 퍼피 넣으면 하자가 날 게 분명하거든요. 디스크 사이즈가 같아도 잡아주는 피스톤 개수만으로도 제동력을 더 확보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굳이 퍼피를 넣어가면서 우리 거 퍼피는 요 스타리아 이런 무게 다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 차에는 이런 게 더 맞으니 이거 이하는 판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더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스톨츠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퍼피 350이나 6P 350이나 얘네는 10만 원밖에 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굳이 퍼피를 낄 이유가 없죠.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까지는 퍼피 넣으셔도 잘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많은 작업을 해봤으니까. 근데 소렌토부터는 퍼피 넣으시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렌토 2호나 이렇게 이제 약간 특수하게 좀 무거운 차들이나 이런 차들은 이 앞전에 그랜드 스타리스도 그런 한 이유에서 UP를 넣어드렸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네. 캘리퍼에 네. 색상이 들어가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색상이 들어가는, 이거 원자재 색이 실버색인데 실버도 있어요. 약간 드레스업 효과를 내는 거죠. 드레스업은 보통 휠타이어, 브레이크, 서스를 기본적으로 하는 걸 이제 뭐 파츠도 붙이고 이런 걸 드레스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흰 차에 내가 휠을 되게 이쁜 걸 꼽아는 장착을 했는데 캘리퍼가 순정 색깔이에요. 그럼 안에가 좀 약간 휑하잖아요. 그러면서 브레이크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동력 확보도 있지만 제동력 확보 플러스 이 캘리퍼 디자인으로 약간 그 허전했던 공간을 채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 포인트를 차 색깔, 휠 색깔이랑 캘리퍼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깔을 맞춰주면 훨씬 더 이제 차가 좀 고급져 보이죠. 그거는 개인 취향마다 원하시는 색상은 다 다른데, 스톨츠는 빨간 거, 노란 거, 실버, 검정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대량 오더를 주시면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드리긴 합니다. 한 10대분 해야 돼요. 얘네는 분체 도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칠한단 말이에요. 얘네는 고온에서 담가 다 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색된 거 보면 뿌린 것 같은 흔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것도 여기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개수마다 이 안에 그 온도가 상당한데 같이 넣었다 빼도 피스톤이나 이런 패킹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기술력은 많이 올라와 있는 캘리퍼예요. 독일 TUV 인증을 받으면서 약간 좀 성장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기준하고 그 독일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으려면 그 나라 인증을 이렇게 맞춰주다 보니까 오히려 국산 브레이크 회사에 없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스톨츠는 뭐 노부트 8이 있죠. 그게 효자더라고요. 생산 속도가 되게 빨라요. 되게 정밀하고, 사람이 한 명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 제품이 만드는 퀄리티나 이런 품질은 지금 약간 좀 월등하게 좀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손으로 일단 좀 가조립을 해주는 게 좋죠. 이게 이제 스페이스 회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페이스에도 그렇고 이제 허브 스페이스 만드는 회사마다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베라우징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너비나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넣어보시면 공간이 남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위로 타거나 이러면 절대 끼우시면 안 돼요. 바퀴가 빠집니다. 그럼 뭐 기본적인 거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셔가지고 개인분들이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스프링 작업, 브레이크 작업까지 끝났고, 일단 이제 브레이크 오일을 순환해서 뺄 거예요. 브레이크 오일은 어떤 거? 나인서클 DOT4로 바꿀 겁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왜냐면 이제 그 오일이 브레이크 호스를 탈착을 하면서 100% 찼을 거예요. 약간 스펀지 현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눌러서 담력을 좀 채워주죠. 딱딱해지면 이제 장비나 이런 거 연결을 할 거예요. 지금 새 차지만 깨끗하잖아요. 한 5만 넘어가 그러면 이 통도 같이 안에 오일이 오염이 되면서 수분 때문에 다 이제 어둡게 다 변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됐을 때 브레이크 오일이 어둡네, 더러워졌네, 그럼 그때 바꾸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 상태, 더러운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장비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가 새 오일을 그냥 밀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뭐 안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뭐 그냥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일단 요걸 다 빼고 거기다 신유를 넣어서 장비 연결해서 밀을 거예요. 그러면 다 신유로 이제 교체가 돼요. 근데 기존 거에 너무 더러운데 거기다 넣어서 섞이면서 들어가 봐야 브레이크 오일을 바꿨는데 1, 2만 타고 봤을 때 엄청 시커매요. 그걸 바꾼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그 브레이크 성능을 좀 약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고객님하고 또 약간 또 신뢰나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CT9이라는 장비인데 저는 여러모로 이럴 때 많이 써요. 엔진 플러시하고 이런 장비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에 있는 게 쏙 빠지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오일 바꿀 때 요거까지 다 바꾸면 거의 한 2리터 쓰거든요, 저는. 근데 너무 이제 뭐 비용적으로 조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렇게도 하니까 그런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을 거예요. 이게 오일이 지금 차가지 새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점도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거지, 오래된 차들은 보면 진짜 물처럼 나와요. 다 수분을 먹어서. 수분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나인서클 거 많이 쓰거든요. 이게 기본 오일이고 온도가 230도까지 견뎌주는데, 특히 요즘 같은 차들은 230도까지 거의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 더 상급도 있습니다. 스타리아 브레이크의 순정 같은 경우에는 네. 규격이 어느 정도 되죠? 잠깐만요. 요즘은 여기 통에 보면 다 써있어요. DOT4라고 써있죠. 도트4. 네. 이 차는 DOT4 써도 돼요. 쓰는 차예요. 요즘은 다 DOT4 써요. 쉐보레 차 빼고. 거의 쉐보레 아직도 DOT3 쓰는 차들이 있는데, 엔진 오일도 합성유인데 회사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분이. 브레이크 오일도 다 똑같아요. 이 순정 오일보다 뭐 이제 성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뭐 한두 곳도 없겠지만, 제가 이 오일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제 그만큼 공부를 해서 이 제품이 나한테 적당하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를 한 10몇 년 쓰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만. 거의 다른 걸 쓰는 이유는 이게 없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 저한테 작업한 차들은 모두 나인서클 제품을 썼죠. 브레이크 오일 순환해서 뺄 건데, 이게 이제 오틀 거 저희 이제 장비 이제 좀 시작을 해서 테스트를 몇 번 해봤는데 성능이 괜찮아서 이걸로 한번 빼보려고요.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뭐 진공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이제 배터리만 이용해서 진공 잡아서 빼는 건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앞쪽으로 해서 압력을 넣으면 ABS 모듈이 거기에서 밀면 마스터 실리를 통해서 ABS 모듈을 통해서 열어주는 쪽으로 거기서 분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오일이 들어와서 ABS 모듈에서 이렇게 분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압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여니까 이쪽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 ABS에서 가장 먼 조수석 뒷바퀴부터 보통 대부분 이렇게 작업을 하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채워지고 있어요. 최대한 이렇게 라인이 길게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많이 빼려고 노력을 해요. 약간 이제 버려져서 좀 아깝긴 한데, 1리터 가지고 이걸 다 빼면 저기도 넣고 1리터 갖고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리터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쓰는 게 2리터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싸제냐 순정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오일량이 약간 달라지죠. 한번 살짝 풀어주고, 이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스패너로 이렇게 해서 힘을 가해버리면 여기 밑볼이 약해가지고 야만해요. 밑볼이 손상되기 때문에 요즘은 요거 EPB 경고등 뺐다 끼우면 무조건 이력 남거든요. 만약에 뭐 정비나 이런 거 하시다가 빼거나 이러면 스캐너로 무조건 지워주셔야 돼, 다시.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그 오류 같은 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뺐다 끼우면 무조건 이제 스캐너 작업을 해서 다 이제 소거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 올라와서 약간 기포처럼 보이는 게 에어가 차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밀면은 올라오면서 약간 뽁뽁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걔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에어가 차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 이거 에어 차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오면서 뽁뽁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에어가 차는 건 아닙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최대한 안 흘리고 작업하는 게 최고 베스트예요. 이게 석션으로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오일도 그 기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 장비 테스트 좀 해보려고 이거 쓰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올라오면서 뽁뽁 하니까 이렇게 뽁뽁뽁뽁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이제 쭉 나오죠. 얘네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똑같이 일정하게. 그래서 안쪽을 먼저 해서 살짝 빼주고 다시 바깥쪽을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더 빼줄 거예요. 물을 뿌리는 이유는 브레이크 오일이 좀 독하기 때문에. 딱 봐도 캘리퍼가 커 보이는데, 네. 그러면 브레이크에 또 더 많이 들어가나요?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피스톤이 더 많으니까. 근데 뭐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순정은 원체 이제 그 하나 있는 게 엄청 크잖아요. 네. 용량 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체해서 그냥 순환해서 거의 버리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오일을. 너무 꽉 좋으면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야만해요. 나사선이 망가져요. 쭉 올려줘. 이제 회수된 거는 아직 새 오일이, 신오일이긴 하라 신차니까 색깔 보면 맑죠. 이게 이제 회사들마다 이 색상이 달라요. 근데 뭐 무조건 다 맑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 원유 색상이 이게 하얀 것도 있고 이런 색도 있거든요.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도 있어요. 그럼 오래되면 색상이 변하나요? 오래되면 시커매지죠. 이런 색은 아니에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에 이제 구리스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묻으면서 나중에는 거의 뭐 이렇게 꾸정물처럼 변해요. 근데 그렇게 꾸정물 된 걸 빼보면 거의 물이에요. 수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일 관리를 하시면 안 돼요. 보통 4만에서 6만에 이제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라고 순정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를 튜닝된 브레이크들은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뭐 패드를 바꾸면서 브레이크 오일을 같이 바꿔주는 것도 좋고 그 같이 하면서 디스크 연마도 같이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튜닝 브레이크는 더 오래 타실 수 있어요. 한번 장착을 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해버리면 순정보다 더 못한 효과를 나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고 계속 이제 점검도 좀 들어와주고 그리고 뭐 세차도 좀 더 자주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계속 괜찮은 컨디션을 유지해가면서 제동력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장착했으니까 난 튜닝 브레이크 했으니까 난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브레이크 오일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이게 위로 올라가요. 텐트가 그냥 안에서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캠핑카가. 캠핑카 업체들이 뭐 저도 캠핑 많이 다녀봤지만 근데 모터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오일 파이프 있는데 오일 잔량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어서 여기를 양쪽을 많이 불어줘야 돼요. 많이 불어줘서 오일을 최대한 많이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빠져나와서 이 브레이크 오일이 되게 세요. 차에 이렇게 묻으면 이제 도장면을 이렇게 벗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하는 사람이 잘 해서 보내야겠죠? 그러면서 이게 작업된 거를 한 번씩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오일이 샜으면 이 안에 다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니뿔이나 이런 쪽이나 디스크 간섭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여기 체크해주고 여기 이제 오일 뭐 샌 거 없는지 체크해주고 캘리퍼하고 패드, 디스크 사이 베러 중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차마다 너클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좀 체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파이프를 조금 탈탈탈탈 때려서 휠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부러질 것 같죠? 절대 안 부러져요. 여기 뒤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그러니까 안쪽에서 열면 안쪽으로 나가고 바깥쪽에 열면은 쭉 차에다가 팍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제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간섭 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날 것 같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이게 중요한 게 휠 안에 이제 나비나 이런 간섭 날 부분들을 잘 체크해갖고 처리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해두고만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작업자의 이제 판단인 거죠. 꼭 끼울 때도 이걸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이제 막 하나도 이렇게 조금 돌려놓고 막 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대고 무조건 하나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서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굳이 막 다 쪼아놓고 막 이제 손을 막 팔로 밀어가면서 임팩 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좋아요. 오히려 나중에 처음에 쏜 너트가 그것만 안 풀려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놓고 하면 편하잖아. 서가지고
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돌리면서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소리 안 나죠. 좀 약간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만큼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지지난주에 했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보이더라고. 캘리퍼가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좀 휠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에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일단 아까 처음에 풀려놨던 거 일단 먼저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할때링크 쪽 너트 풀고 작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할때링크를 조립을 할 건데 이게 조금 이제 빡셀 거예요. 왜냐면 저쪽이 꼈구나. 이게 무게가 캠핑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분배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있어요. 뭐 옛날에 카운티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무거운 건 다 왼쪽, 뭐 여기는 좀 가벼운 거 이렇게 되니까 차가 약간 이렇게 기울더라고요. 얘네들도 똑같으니까 작업할 때마다 약간 달라져요. 높이들이. 이쪽에 한쪽에 들어왔죠? 그러면 살짝 걸어주고. 그러니까 작업을 계속 해봤는데 이렇게 된 타입들은 다 이렇게 밑에 거 풀어놓고 하는 거죠. 위에 거 풀려고 하면 힘들어요. 위에 차라리 하체 거 풀르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안에서 링크가 꺾이면 나로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아까보다 좀 더 옆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 작업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이동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이게 힘 배분도 잘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캠핑카가 아니었다면 뭐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즘은 승차감용으로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 차는 25mm 넣은 게 조금 아쉬운데, 근데 요청을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지금보단 낫지 않겠어요? 하는 말에 그냥 오라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조금 뜨긴 떴어요. 그래도 이제 차가 무거운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따 내려서 아까 처음에 720이었거든요, 줄자 높이가. 그거 이제 얼마만큼 변화됐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네.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사이드나 이런 걸로 보면 여기가 사이드 스텝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이드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느냐의 차이인데, 이 차는 처음에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 뒤에를 이렇게 올려준 거죠. 조금 이제 운행하시면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순정만큼 절대 안 떨어져요. 아까 최초에 720이었는데 지금 1, 2, 3, 4 거의 4cm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게 이제 빅풋 스프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많이 쳐져 있는 차들은 갑자기 올려버리면 하체에서 소음을 낼 수 있어요. 그거는 작업 전에 미리 이제 고지를 드리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체 수리도 같이 하셔야 돼요. 스프링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꺾여있던 관절이 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더 이제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시운전 갔다가 마무리 할 거고, 브레이크 이렇게 보시면 진짜 아쉬운 게 요만큼밖에 안 보인다는 거, 디스크도 이만큼밖에 안 보인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너무 아쉬운데, 아까 이제 시운전 이렇게 입고될 때 끌고 올라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밀리고 좀 출력도 조금 딸려요. 뒤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강 작업을 조금 하시면 안전된 뭐 제동력도 좀 확보를 하고 뒤에 승차감도 많이 개선이 되실 거예요. 동승자나 애기들이 이제 멀미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좀 편의장치나 제동장치를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스타리아 이 캠핑카 처음 타보죠? 네. 저도 처음 타봐요, 이거. 근데 이제 확실히 많이 넓어졌어요, 차가. 구형 옛날 스타렉스보다 뭐 모든 면에서 다 나아졌죠. 가격이 좀 뭐 가격 비싼 거야, 가격이 더 오른 거야, 뭐 모든 차들이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못 느끼겠지만 뒤에 떨어질 때 이게 팍 떨어져요. 뒤가 무거우니까.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업스프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짐이 많은데 여기다 일체형 서스펜션을 넣으면 뭐 차고를 올려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운행을 할 수 있겠지만 금방 터집니다. 100%.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테인 나름대로의 빌스테인, 뭐 GRBS, HSD 뭐 그 회사들마다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끔 하는 건데,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상담을 잘 하셔서. 브레이크 튜닝을 했다고 해서 제동력이 이제 제동력 월등해지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타면 안 돼요. 디스크가 금방 휘어요. 그러니까 길들이기라고 많이 하시나,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그 길들이기를 조금 하셔야 그 원활한 제동력이, 디스크가 이제 이쁘게 달면서 깎이면서
더 이제 원활한 제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튜닝했다고 해서 막 밟지 말아라. 그러면 디스크가 금방 망가질 수도 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 좀 그래요. 튜닝했으니까 막 밟는단 말이에요. 근데 디스크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 이렇게 휘면 딱 그렇게 나와. 다 좋은데 이제 이 캠핑카 업체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나중 되면은 약간 이제 기울어질 수 있어. 내가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거는. 한쪽에 너무 무거운 걸 많이 해놓으면 차가 기울어 있어. 그걸 분산을 잘 시켜야 돼, 캠핑카도. 근데 옛날에는 막 눈대중으로 캠핑카 막 하고 이렇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요즘 다 3D 스캐너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캐드 작업해가지고 이쁘게 잘 만드시더라고. 일단 차가 조금 아무래도 이제 무겁다 보니까 뒤에서 약간 당기는 게 좀 있어요. 아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오더를 좀 주시긴 할 건데 뒷브레이크도 조금 이제 하시긴 하셔야 돼. 차 출고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차 보니까 옵션 들어간 것만 근사천 들어갔더라고요. 차가 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제 주머니 사정에 맞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토홀드를 걸었는데 앞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차가. 그러면 캘리퍼 디스크 뭐 어딘가에 문제가 있거나 오일을 잘못 뺀 거예요. 그럴 때는 작업자가 빨리 판단해서 오일을 다시 빼든 작업을 해주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지금으로서는 작업은 잘 된 것 같고 일단 저기 빼놓은 거 지금 정리해서 챙겨드리고 차를 갖고 왔는데 가져다 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어우, 차가 좋네. 일단 오늘 작업한 스타리아 시운전을 다녀왔고요. 뭐 제동력도 괜찮고 뒤에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최초보다는 당시보다 많이 높아져서 승차감도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브레이크는 돈이 좀 많이 드는 튜닝 품목인데 이게 제동력은 확실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뭐 사후 관리를 얼마만큼 잘해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겠지만 브레이크 튜닝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캠핑카나 그리고 이제 올류 카니발, 저기 던유 카니발 이런 차들은 뒤에가 많이 처져요. 그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라도 빅풋 스프링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빅풋 스프링은 테인 쇼바나 이런 거보다 가격이 좀 더 싸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카니발이랑 올류 카니발, 던유 카니발, 그리고 뭐 캠핑 날리시는 모든 뭐 펠리세이드고 뭐고 되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그런 걸로 그것만 하셔가지고 만족을 하셨었거든요. 이렇게 좀 무거운 차에는 튜닝 쇼바, 뭐 일체형 쇼바 이런 것보다는 빅풋 스프링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에는 브레이크, 앞뒤 브레이크는 좀 무거우니까 그런 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말도 좀 더 잘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